네, 뉴스 속 경제 이슈를 심층 분석하고 최신 고용 동향을 살피는 고용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오늘도 나경열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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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경열입니다. 올 하반기부터 고용계에 크고 작은 변화들이 생긴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변화가 찾아올까요? 이슈픽에서 찾아봅니다. 네, 고용과 관련한 다양한 법이 개정되면서 변화들이 생겼습니다. 이미 시행된 제도들도 있고 또 앞으로 시행될 제도도 참 많은데요. 시청자 여러분께 미리 소개를 한다면 좋은 참고가 될 것 같은데요. 네, 지난달 기획재정부가 2019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라는 자료를 발간했습니다. 제목처럼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 178건을 소개한 자료입니다. 하지만 아직 많은 분들이 모르실 것 같아 오늘 그중에서 고용과 밀접하게 관련된 몇 가지 내용을 간략히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고용계 핫 이슈만 뽑아 골라보도록 하죠. 어떤 내용들이 있나요? 네, 화면에 보이는 내용들이 바로 하반기부터 고용계에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보시다시피 여성과 관련한 고용정책은 물론 장애인, 근로기준법과 관련한 내용 등 다양한 제도들이 바뀌는데요. 우선 이 중에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이 바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겠죠. 이른바 직장 갑질금지법이라고도 불리는 이 제도는 지난 16일부터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도입됐는데요.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다시 한번 설명드리자면 누구든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만약 사용자 및 근로자가 직장 내에서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업무와 상관없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는 괴롭힘으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받거나 인지한 경우 사용자는 곧바로 조사할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괴롭힘이 사실이라면 회사는 피해자가 요청하는 근무지 변경, 유급휴가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네, 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첫날부터 신고가 9건이나 들어오며 많은 관심을 받았는데요. 그만큼 직장 내 갑질을 근절하자는 요구가 높았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이번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주목을 받는 이유는 회사 측이 괴롭힘을 신고한 피해자에게 오히려 불이익을 주었을 경우 이를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기 때문인데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하거나 피해를 주장한다는 이유로 피해 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내릴 경우에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직장 갑질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피해자를 보호해야 직장 갑질을 금절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든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는 직장에서 괴롭힘을 받아도 오히려 불이익을 받을까 봐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를 통해 직장 내 갑질이 다소나마 근절됐으면 좋겠어요. 저도 함께 희망하고 있습니다. 또 고용계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가 바로 채용을 할 때 얼마나 공정한 절차를 거치느냐일 텐데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다음 날 채용절차법도 개정돼서 시행됐습니다. 개정 채용절차법은 채용 과정에서 채용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직무 수행과 관련 없는 학력, 직무, 재산 정보, 신체적 조건 등의 개인 정보를 수집,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엔 채용과 관련한 부당한 청탁이나 압력, 강요 등을 하거나 금전, 물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수수하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만약 이를 어길 시엔 3천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네, 지난해부터 정부가 블라인드 채용을 추진했던 것에서 보다 확대된 제도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이러한 제도가 자리를 잡는다면 아무래도 채용 과정에서 억울하거나 부당함을 겪는 사례도 조금 줄어들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또 자영업자와 관계된 제도도 있습니다. 이미 이번 달부터 시행됐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개업 후 5년 안에 신청해야만 했는데 이번 달 1일부터 자영업자는 개업일과 관계없이 본인이 희망하는 시기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행령을 개정한 데에는 자영업자의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김영중 고용부 고용서비스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는 비자발적으로 폐업할 경우 실업급여와 직업훈련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사회안전망에 보다 많이 들어오게 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안으로 더 많은 자영업자들이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불경기와 임대료 인상으로 많은 자영업자들이 비자발적으로 폐업을 하는 경우가 많았었는데요. 이번 계기를 통해서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정말 다행이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외에도 지난 1일부터 주 52시간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500인 초과 노선버스 업종에 대해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이 확대됐습니다. 현재는 보조금 지원 기간을 500인 미만 사업장은 2년, 500인 이상 사업자는 1년으로 돼 있는데 버스 업종의 경우에 한해 2년으로 확대해서 적용키로 한 것입니다. 또 앞으로는 소득 활동은 하고 있지만 고용보험 적용받지 못해 출산 전후로 휴가급여를 받지 못했던 여성들, 즉 1인 여성 사업자 및 프리랜서 사업자들도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외에도 별개로 제공되던 장애인 취업지원 서비스가 하나로 연계되는 이른바 장애인 취업지원 원스톱 전달 체계가 구축된다고 합니다. 이처럼 이번에 개정된 제도에는 갑질 피해자, 버스 운전기사, 여성, 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제도가 다수 마련돼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네, 다행히 사회적 약자를 위해 다양한 제도가 마련됐다고 하니 앞으로 시행되는 제도가 잘 정착되기를 희망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용한 경제용어만을 쏙쏙 골라 소개하는 뉴워드 시간이죠. 네, 오늘의 뉴워드는 사회 안전망입니다. 앞서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확대에서도 이 단어 나왔듯이 사회 안전망은 뉴스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지만 정확한 정의, 또 어디까지가 사회 안전망인지 모르는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회 안전망이란 모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이야기합니다. 가령 질병이나 실업, 산업재해, 빈곤 등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적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정의에서 의미를 다시 한번 되짚어 보니까 보다 깊이 이해가 되는데요. 그렇다면 사회 안전망과 사회 보장제는 같은 개념인 건가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두 가지가 비슷한 용어로 쓰이는데요. 사회보장제는 사회부조와 사회보험, 이렇게 두 가지 제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회부조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사회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과 같이 국민 본인이나 대리인이 보험료를 적립하고 여기에 국가가 보조를 해줘서 사회적 위험이 발생했을 때 이를 도와주는 제도를 이야기합니다. 사회안전망은 여기에 공공근로사업이나 취업훈련 등도 포함해서 보다 폭넓은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사회안전망이 우리나라에서 보다 자주 쓰이게 된 것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에 실업자 수가 늘어나면서였습니다. 이 때문에 국민들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갖춰야 한다는 이야기가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만큼 사회안전망은 최소한이나마 국민의 안정된 삶을 위해 꼭 필요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번 하반기부터 고용계에서 새로운 변화들이 시행됩니다. 이 변화의 대부분이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이라는 것에 가장 큰 의미가 있는데요. 이 개선된 제도들이 보다 잘 정착돼 공정하고 또 안정된 일터가 되는데 중요한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하겠습니다. 오늘도 나경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고용브리핑 365였습니다.